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알아볼 것은 도시전설이나 괴담이 아니고요. 바로 shower thoughts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샤워할 때 하는 생각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샤워할 때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생각들을 모아놓은 게시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 이고요. 이 레딧의 샤워 더츠 게시판을 알아보면서 함께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쓸데없는 생각은 바로 이거군요. 트위스트라고 하는 춤은 한때는 도발적인 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굉장히 흔한 춤 동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후에는 할머니들이 결혼식에서 트월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트위스트 춤이 한때는 도발적인 춤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전에는 뭐 왈츠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춤에도 약간의 격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상대랑 나랑 합을 주고받는 그런 거였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트위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춤에 가깝잖아. 그냥 몸을 흥에 맞춰서 흔드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춤이었으니 지금으로 치자면 트월킹만큼이나 파격적인 춤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트위스트랑 같은 논리라면 트월킹도 언젠가는 굉장히 흔한 춤 동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50년 뒤쯤에는 누구든지 트월킹을 아무 데서나 막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런 미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대단한데요. 근데 이거랑 아주 똑같은 건 아닌데 저도 비슷한 생각 한 적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가요 무대 아니면은 열린 음악회 이런 거 TV에서 틀어주잖아요. 그거가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옛날 노래를 틀어준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 세대 혹은 할머니 세대 분들이 내 나이쯤 됐을 때 되게 즐겨 들었던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분을 초청해서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 그때 가요 무대에 아이유 씨가 원로 가수로 나올 수 있겠죠. 성시경 씨가 원로 가수로 나와서 너의 모든 순간 이런 거 부를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 되게 이상한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트월킹 이 이야기도 어쩌면 제가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순 있겠네요. 네. 그치만 개인적으로 트월킹이 50년 뒤에 보편적인 춤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춤에는 다 유행이라는 게 있고 한때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셔플 댄스 우리 진짜 많이 췄잖아요. 한 십몇 년 전이지 그때가. 근데 지금 아무도 셔플 댄스 안 추잖아. 셔플 댄스 추면 되게 한물간 춤이네 이러잖아. 트월킹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트위스트가 대중화된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성적인 은유가 많이 들어간 춤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막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뇌는 악몽의 줄거리와 무서움의 정도를 완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몽 때문에 겁에 질려서 깨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네요. 약간 번역체라서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뭐 한편의 이야기 같은 건데, 그죠? 가끔 우리가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악몽이라는 것도 결국은 뇌가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바로바로 느끼고 보는 걸 텐데, 잘 때 동안에 우리도 통제를 못하는 꿈을 꾸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깰 정도로 충격을 받을 거를 뇌가 왜 만들어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지. 저는 잠잘 때 꿈 꾸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왜 꿔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옛날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꿈속에서 막 그런 걸 한다는겨. 시뮬레이션을 막 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잠을 자고 있지 않을 현실 동안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는 동안에 안전한 상태에서 뇌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되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극단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왜 꿔야 되는지를 난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꿈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꿈 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현실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요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군생활 재밌었다, 뭐 좋은 추억이었다, 뭐 그러겠지만 저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제가 GOP를 나와가지고 GOP는 8개월 동안에 그 주말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 그냥 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끔찍해요. 심지어 그때는 월급이 한 12만 원? 그랬으니까 12만 원 받고 여러분 주말도 없이 12시간씩 맨날 일해봐요. 정신 나가지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유일한 탈출구가 뭐였냐면은 꿈꾸는 거였어. 꿈꾸는 동안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전에 맨날 정말 기도하고 잤어요. 제발 오늘은 재미있는 꿈 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잤어요. 진짜 그때 내 인생은 정말 비참했던 시기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휴대폰 쓸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거 전혀 부럽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적어도 그런 편의성은 누릴 수 있어야지. 딴 건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꿈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건데, 제가 어떤 꿈을 꿀 때가 있는데요. 그 항상 같은 지역이 나와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 머릿속에 어떤 한 도시가 있나 봐. 거기가 계속 나와. 그 머릿속에 약간 지도 같은 느낌으로 동쪽엔 뭐가 있고 북쪽엔 뭐가 있고 서쪽엔 뭐가 있고 남쪽엔 뭐가 있고, 막 어디는 약간 도심지구, 막 중국 같은 곳도 있고 사막 같은 곳도 있고 막 이렇게 한 도시가 있는데, 꿈을 꾸면은 여지없이 그 동네 중에 한 군데가 나올 때가 있어. 언제 한번 꿈을 꾸고 깨어나면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 아, 예를 들어서 뭐 수하나라의 땡땡동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야. 진짜. 근데 그게 한 십몇 년 됐어, 그런 꿈을 꾼 지가. 그래서 꿈인데 되게 익숙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분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꿈 얘기가 나와서 꿈 얘기 조금 했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드 게임의 결과는요, 카드 덱을 섞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네. 그치? 사실은 카드를 섞고
나눠주고 할 때 이미 게임 사실상 끝나잖아. 뭐 못하는 사람이 껴있고 이런 게임이면은 거의 뭐 승부가 바뀔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잘하는 사람들끼리 게임을 한다면 사실 그 게임 내에서의 베스트 무브는 다 정해져 있잖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다 정해져 있잖아.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섞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네요. 그죠?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대단하네. 그지? 유희왕이라든지 그런 뭐 하스스톤 이런 게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게임 할 때 그 항상 붙는 별명이 있잖아. 카드 게임들의 운빨 망겜이라고 하스스톤의 별명이었죠. 블리자드가 만든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온라인 카드 게임 별명이 이제 운빨 망겜이에요. 운을 못하면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맞는 말이다. 진짜 맞는 말. 별개 얘긴데요. 저는 유희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유희왕을 만화책부터 봤어요. 네. 유희왕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카드팩 팔았잖아. 그죠? 5장인가 10장 들어있는 그 카드팩이 원래 1,000원이었어. 그리고 10장이 들어있었나 그랬어요. 그때부터 나는 유희왕을 되게 좋아해서 카드를 진짜 많이 샀어. 그 푸른 눈의 백룡 전설이라는 첫 번째 카드팩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가지고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유희왕 룰 완전 바뀐 거 아시죠? 네. 그 링크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희왕 게임이랑은 그냥 완전 다른 게임이 됐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전 카드 그걸로는 게임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유희왕 보면은 몇 번 봤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있길래. 그냥 턴이 안 끝나더라. 상대방 턴이 안 끝나.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희왕은 그거잖아. 난 이번 턴에 어떤 카드를 뭐 드로우하고 뭐 함정 카드 발동! 그리고 내 턴을 종료한다. 이게 끝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희왕은. 근데 요즘 유희왕은 몬스터를 소환하고 어디에서 뭘 가져와서 또 소환하고 패에 있던 무엇의 효과가 발동해서 특수 소환하고 이러면서 소환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원턴 킬이라는 말이 있어. 원턴 킬.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한 턴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게임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카드 게임이 옛날이랑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유희왕이 옛날 룰 그대로 쭉 유지가 됐다면 제가 아마 유희왕을 정말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카드 게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했잖아요. 미군 분들은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몇몇 분들이 카드 게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걸 되게 많이 하셔. 그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희왕보다 더 오래된 TCG 게임이지.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줄임말이거든요. TCG가. 유희왕 같은 그런 류의 게임들의 원조인 거야. 매직 더 게더링이. 근데 그 매직 더 게더링이 계속 나오고요. 요즘에도 여러 막 콜라보레이션도 막 하고, 파이널 판타지랑도 하고, 막 몬스터 헌터랑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나와. 근데 그거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 미군 분들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 그 우리나라에서는 유희왕 하면은 넌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유희왕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은데, 그들은 뭔가 그들만의 어떤 오랜 문화 같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플레이해오는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TCG 카드 게임 카페가 꽤 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송탄 앞에도 있고, 저기 그 K6 부대 앞에도 있고, 그래요. 제 절친한 친구 하나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즐긴다고 하더라고.
그런 건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요. 추가로 마지막 얘기인데, 제가 유이왕을 내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유이왕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끝이 나질 않네. 마지막은 뭐냐면은 요게 제 카드 지갑인데요. 카드 지갑 맨날 쓰는 거. 여기 가운데 칸에 보시면은 여기 카드가 2장 들어 있습니다. 짜잔. 유이왕 카드. 유이왕 카드 2장이 제 지갑에 항상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로 나와라. 블랙 매디션. 두 번째 카드는 푸른 눈의 백룡. 그래서 제가 제일 유이황을 즐겼을 당시에 가장 귀한 카드였던 푸른 눈의 백룡이랑 블랙 매지션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거 요즘에 구하기 되게 쉬운 거 아세요? 이거 구하기 엄청 쉬워요. 그 유이왕 카드 게임 같은 거 하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카드 게임 카페 같은 데가 있거든요. 가면은 막 카드 교환도 하고 카드 구매도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이 카드들이 진짜 엄청 저렴한 가격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 2,000원? 1,000원? 이거밖에 안 했어.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카페에 제 친구가 카드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매직 더 게더링을 하는 친구거든요. 따라갔더니 이걸 팔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가지고 2장을 샀어요. 그래서 항상 지갑에 들고 다닌다. 멋있죠? 멋진 어른이죠? 네. 이게 사회인의 멋짐입니다. 어른의 멋짐이 이런 거예요. 원하는 카드를 언제든지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게 바로 멋짐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4발로 걷는 동물은 2발로 걷는 동물보다 2배 이상 많이 걷습니다. 맞긴 해. 맞긴 하지. 발이 4개니까 2발로 걷는 동물보다 2배 많이 걷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왜 하는 걸까? 신기하네요. 근데 그 동물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전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영희라고 하는 고양이. 올해로 4살인가? 3살인가?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4발로 걷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항상 상체가 평평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세워져 있다면 걔네들은 이제 바닥을 향해 있는 게 기본 자세인 거잖아.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랑 비슷하면서 되게 다르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걔네들은 폐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바닥을 향해 있는 게 정자세인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앉듯이 평평하게 세로로 세우면은 숨쉬기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 마치 우리가 고개를 숙인 채로 숨 쉬는 게 힘들듯이 걔네들도 세우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똑바로 안 세우고 항상 이런 식으로 걔네가 배가 땅에 닿는 방식으로 제가 항상 앉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유사하면서도 되게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뒷다리도 좀 신기하지. 뒷다리가 역관절이잖아.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니까 무릎이 이제 안쪽으로 굽는데, 동물들 중에서 4발 짐승들은 뒷다리 관절이 뒤로 굽어지잖아.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한 거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 되게 유사하면서 되게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AI는요, AI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일자리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치?
우리 이번 총무 일에 AI를 한번 투입해보면 어떨까? 라는 결정을 내린 총무과 과장도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야.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AI의 발전이. 오늘도 아버지랑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진화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단시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엄청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진화해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61년생이신데 주민등록증상으로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거야. 강원도 분이시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초가집 살다가 그때는 난방을 뗄 때 나무를 썼다는 거예요. 나무, 뗀 나무를 썼다는 거지. 불을 피울 때. 그 다음에는 석탄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 보일러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보일러를 쓰게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아버지 세대, 그 베이비 붐 세대는 진짜 세대가 바뀌는 걸 다 목도한 세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더라. 굉장히 긴 시간에 거쳐서 조금씩 바뀌더라. 라는 게 아버지의 말이었거든. 근데 내 주장은 그거야. AI의 시대가 오면서 그런 선형적인 구조로 차츰차츰 시대가 변화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차츰차츰 바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 진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요즘 AI 발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하는 거? 깜짝 놀랐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가 이제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그 프로그램인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AI 이미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 AI 이미지네 싶은데, 오른쪽 거 보세요. 똑같이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 프로라고 하는 최신형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생성형 이미지거든요. 이건 아예 분간이 안 가. 이게 진짜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고밖에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이런 생성형 AI가 생긴 게 몇 년 안 됐어. 2년? 이거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이 2년 만에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룬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AI가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 앞으로는 진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2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 걱정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 성우 있잖아요. 요즘에 좀 한번 크게 대두가 된 거 아시죠? 성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KBS에서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결국은 돈이죠. 돈 관련돼서 좀 줄여야 되니까 뭐 지역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제작하고, 지역 뉴스를 인건비를 삭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성우도 인원을 감축할 것이다. 이런 식의 공표를 내게 됐어.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성우 지망생분들이 되게 좋지 않아 했죠. 당연히. 공채 지금도 뽑는 인원이 적은데,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남자가 한 1600명 지원하고 여자가 한 1800명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4명 이렇게 당선이 돼요. 미친 경쟁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률이었는데 이제 한 2명, 2명 이렇게밖에 안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몇인 거예요 이게? 한 700대 1, 800대 1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반대하는 그런 청원을 냈어. 국민청원을.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아마 KBS 성우도 이제 확 줄여서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성우 지망생이고 10년 정도 성우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억장 무너지는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AI가 진짜 많이 발달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꼭 굳이 성우를 썼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이제 많은 성우분들이 더 AI 녹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지금도 사실 크게 이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앞으로 4년 5년 뒤면은 어떻겠냐고. 진짜 AI가 많이 발달한다면은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성우 콘텐츠가 적은 나라들, 성우라는 직업이 그렇게 양지로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마,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정도의 성우분들 정도면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고, 매년마다 각 방송국에서 한 명씩만 뽑는다고 해도 아마 크게 그게 없을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TTS라든지 AI가 멍청했으니까 티가 많이 났잖아. 철수야 안녕?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막 이런 식의 되게 이상한 말투였는데 지금 AI 말투는 사람 말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녹음은 다 대체가 될 거라고. 이번 역은 평택역입니다. 이런 건 아주 단순하잖아. 기존엔 성우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성우가 쓰일 거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AI로 대체가 되겠지. 슬프지만.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최근에 블루컬러 직종으로 제가 좀 옮기게 됐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좀 잘한 선택 같아요. 네. 진짜로 이건 대체가 안 될 일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런 걱정은 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 근데 씁쓸하죠. 네. 사람의 일자리가 자꾸 대체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입장에서. 여튼 그렇습니다. AI를 쓰기로 한 사람도 결국은 AI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도자기는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자기로 변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보통 세라믹이라고 하잖아, 그지? 옛날엔 되게 귀중한 거였고, 막 중국산 도자기 이런 건 되게 귀했잖아, 옛날부터, 그지? 청자, 백자, 뭐 자기 뭐 이런 게 다. 근데 지금은 그 세라믹 기술로 변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되게 웃긴 일이지. 근데 왜일까? 변기에 굳이 세라믹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세라믹이 되게 좋은가? 그런데 항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은가 보지? 왜냐면 되게 더 저렴하고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계속 쓰이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도자기 중에서 본 차이나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귀한 좋은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 하잖아. 근데 그 본 차이나에 뼈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러니까 본 차이나의 본이 born 해서 태어나다의 본 차이나가 아니라 정말로 뼈 할 때 본 있잖아요. 본. 그 본이더라고. 잠깐 검색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본 차이나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본 차이나 골회자기 소의 뼛가루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도자기입니다. 1708년 독일 마이센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의 인기를 타고 영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뼛가루, 골회분, 본 애쉬라고 하는데 이 뼛가루가 30에서 40% 이상 함유된 것을 본 차이나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장식을 화려하게 입힌 것은 fine bone china라고 해서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뼈가 들어간 도자기였다. 뼈자기. 네, 신기하네요. 그 뼈가 들어간 도자기는 쓸 때마다 조금 미묘하게 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비싼 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변은요, 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희귀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맞는 말이지. 예. 그 변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유기 화합물들과 이런 게 들어있겠어.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다이아몬드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그냥 흔한 원석 같은 느낌이겠지. 그래서 우주에서는 대변이 훨씬 귀하겠네요. 다이아몬드보다. 상상이 안 된다. 우주에서 변이 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 여튼 식사중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랬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게 돼서 오랫동안 있게 된다면 결국은 그곳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감옥은 원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받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럼과 동시에 사회화를 통해서 다시 일반적인 사회로 나가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화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인 건데, 만약에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혹은 내가 살아온 만큼의 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사실 보내는 게 새로운 사회인 거지.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할지도 모르는 사회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다시 사회로 나가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잖아. 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스포일러 되게 싫어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기 때문에 뭐 엄청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노인이 있는데, 백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되게 언젠가 되게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영감님이 이렇게 슬퍼하세요? 했더니 내가 가석방을 받게 됐어. 감옥에서 나가게 됐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변 수감자들이 다 되게 기뻐해. 그게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영감님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러면서 되게 하는데, 그 노인은 두려운 거야. 일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나가서 살라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감옥 같다는 거지.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또 교도소 안에서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한 30년, 40년 산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또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뭐 그런 이야기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쇼생크 탈출 안 보신 분 제발 보세요. 제발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IMDb라고 하는 미국의 큰 영화 사이트 있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출시된 모든 영화의 탑 250 랭킹을 매긴 그 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20년 정도 쇼생크 탈출이 1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모든 영화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1등이 쇼생크 탈출이야. 그거는 평론가라든지 일반 시청자가 뽑은 랭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명작으로 뽑는 작품인데 그게 94년도 영화인가 그래가지고 30년 됐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지금 꽤 있더라고. 제발 보세요. 제발. 제 말씀 듣고 예고편 보지 말고 스틸컷도 보지 말고 그냥 보세요.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발. 답답해서 그래. 왜냐?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몇 번 나갔어요. 소개팅 몇 번 다 잘 안 됐어. 다 잘 안 됐는데 나가면은 뭐 영화 뭐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쇼생크 탈출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 보셔야 돼요. 왜 안 보는 거야? 정말 재밌는데. 제가 항상 꼽는 마음속에 1위입니다. 쇼생크 탈출. 매년마다 한 번씩 꼭 보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제발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은 반쯤 벗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것은 완전히 평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사실 비키니나 속옷이나 다를 게 없어. 그죠? 다른 게 있다면 재질감 정도? 물에 젖느냐 젖지 않느냐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도심지에서 입고 있으면 홀딱 벗은 사람이 돼버리고 해변에서 입고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네. 그래서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 맞는 말이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동해바다 이런 데에 놀러 가면은 좀 놀랄 때 있지 않아요? 네. 카페 같은 데에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바닷가 아예 근처에 있는 그런 카페에 수영복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되게 옷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나는 되게 이상한 거야. 그 상황이. 저 사람은 뭐지? 근데 또 해변이니까 그냥 수영하고 온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옷가게에서 일했어요. 잠깐 일했어요. 잠깐. 그 스타필드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스타필드 가보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아쿠아필드라고 수영장이 있어요. 스타필드 안에. 근데 제가 옷가게 어느 날 출근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눌렀는데 문이 열렸는데 안에 수영복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아마 수영 끝나고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수영장 가는 사람이든지 뭐 중간에 나온 사람이든지 뭔진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수영복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순간 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엘리베이터 잘못 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웃겼어요. 좀 그 TPO라고 하잖아. Time, Place, Occasion. 요거 세 개가 다 맞아야죠. 원래 복장이라는 건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 이런 게 다 맞아야죠.
그 하나가 틀어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신박한데. 우리가 발 밑에 땅을 보든 혹은 머리 위에 있는 별을 보든 우리는 전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야, 이거 좀 머리가 띵해진다. 그치? 땅에 있는 조그만한 모래 조각 같은 것들도 결국은 처음엔 엄청 큰 바위였을 것이고, 그게 풍화랑 이런 것들 만나면서 조그매진 걸 거 아니야. 뭐가 됐든 얘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겠죠. 별도 마찬가지. 별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행성이 빛나고 있는 건데, 그 빛이 내 눈에 오기까지는 아마 엄청나게 먼 거리니까 몇 광년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은 지금의 별이 아니라 과거의 별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태양 있잖아. 태양이 당장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눈치를 못 챈다는 말이 있잖아. 거리가 있으니까. 빛이 오는 거리가. 그게 한 8분 정도 된대요. 태양이 당장 불이 꺼진다고 해도 우리는 8분 동안은 태양의 빛을 온전히 쐴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참 재밌죠. 시간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되게 미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젠간 다 죽는 필멸의 존재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동물의 하나일 뿐인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튼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이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데. 우리의 삶이란 평범함의 반복입니다. 가끔 우리 중에 한 명쯤은 그 평범함에서 벗어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독특한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누군가도 당신이 했던 그 생각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치? 우리가 암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어떤 업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우린 죽잖아.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면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당대에 꽤나 굉장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100년쯤 지나면 아마 잊혀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자식까진 괜찮겠죠. 근데 손자쯤 되면 아마 내 존재는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남들이랑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도 누군가 한 명쯤은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함의 반복이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언제 했냐면은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서울 살 때였어. 서울 살 때. 제가 불현듯 떠올려 봤는데 제가 인스턴트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서울 살 때. 햄버거를 맨날 먹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생각해 봤는데 햄버거에 들어간 그 모든 재료가 결국은 다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잖아. 공장을 거치지 않고 오는 게 없잖아. 그죠? 그 안에 뭐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 가공된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먹었던 게 편의점 도시락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그 도시락도 마찬가지. 공업화된 공정을 거친 걸 먹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문득 어느 날 떠올려 보니까
내가 먹는 것 중에 생으로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공장을 거친 걸 내가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는 전부 죽은 것만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돈이 많으면 신선하고 좋은 걸 먹겠지만 서울 자취할 땐 돈이 없으니까 맨날 싸구려만 먹고 하다 보니까 다 죽은 것만 먹은 거지 내가. 공장제 식품들만 먹은 거지. 그 얘기가 되게 신박해서 내 나름대로 그 동네 형한테 물어봤어. 그 저랑 같이 성우 오래 준비한 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야. 형한테 그 얘기 했더니 그런 너랑 똑같은 얘기를 한 철학자가 있대. 그래서 이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형이 나한테 해준 말이 뭐였냐면은, 수아야,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다 했다 벌써. 신박한 건 없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철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철학 책을 좀 봤는데 이제 회개한 생각들을 다 했더라고 벌써. 예. 이미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울 게 거의 없어요. 형식이라는 것도 이미 고대부터 많이 이렇게 쌓여왔었고, 그 형식을 깨부순 행동들도 이미 많이 해왔고, 사실 색다를 게 거의 없는 거야. 우린 진짜 평범함을 반복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자이언티님의 인터뷰를 유튜브에 있길래 봤거든요. 자이언티님 아시죠? 그 양화대교 부르신 가수분, 되게 독특하신 분 있잖아.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그거 부르신 분. 행색이든지 뭐든지 노래 스타일이든지 발성 뭐 다 특이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빈말이 아니라 나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연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르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예술가를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문득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내 연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그 내가 한 연기를 좋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생각하는 특별함과 그 사람의 특별함이 통했다는 거고, 둘 다 특별하면 특별한 게 아니지. 평범한 게 돼버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다지 비범한 존재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평범한 존재라는 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삶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걸 저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이 평범함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나는 비범해, 특별해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평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버리는 순간에 삶이 되게 무목적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평범함 중에서 조금 독특한 걸 찾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그건 2020년이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때가 코로나였으니까. 그때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시절. 가끔 지금도 제 그 갤러리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 셀카 중에서. 그럼 그땐 여지없이 2020년대입니다. 여기 있네요. 마스크를 쓴 장발의 저. 진짜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걸 보니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그 시절, 그쵸? 벌써 5년 전이긴 해. 오래되긴 됐지. 차,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진짜 무섭지 않았나요? 코로나? 지금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죄스러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왜 죄스럽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 지금은 아무도 코로나 때를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을 정도잖아. 아무 일도 아니게 됐다고. 근데 그 아무 일도 아니게 된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면은 좀 가슴이 좀 아플 때가 가끔 있어. 이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쨌든 처음에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2020년 2월쯤이었던 것 같아. 해가 넘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왜냐면 제가 그때 딱 자취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서울 자취를 시작할 때. 처음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아니었어. 일자리를 구하고 어쩌고 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쭉 2년 동안, 제가 서울 자취하는 그 2년 동안 완전히 지옥이었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참 무서웠어요 그때. 쓰러져가는 사람들 막 중국에서 막 찍혀가지고 인터넷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도 그때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튼 그러네요. 셀카 찍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라는 뜻이죠.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 속에 산타클로스에 대한 공식적인 머리 스타일이나 길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잠깐 떠올려 봤거든요. 산타클로스가 어떤 헤어스타일이지? 안 떠올라.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머리 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모르겠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아, 약간 곱슬기가 보통 있도록 묘사가 되어 있군요. 그치. 근데 보통은 모자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짧지 않다? 이 정도는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앞머리가 있네 없네 이런 거는 또 잘 모르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그냥 수염만큼 머리가 길다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대체로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대다수라서 어디서는 대머리로 묘사가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신기하다. 스타일링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은 모자를 안 쓰는 순간 되게 어색해지는 거야. 그쵸. 하여튼 뭐 저도 가끔씩 안경 쓸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썸네일만 보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그래서 사실 제 전략 중에 하나기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안경을 알이 없는 안경이라도 썼단 말이야. 렌즈를 끼고 방송하는 날에도 약간 안경이 내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하려고 항상 요런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근데 이 안경은 알이 없는 안경입니다. 네. 속았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게 방송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느껴지는 건데 이게 계속 화면에 봐야 되니까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컨디션으로 계속 방송을 하려면은 렌즈를 끼고 방송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방송이나 연기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모니터 빛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위에 조명 빛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렌즈를 끼고 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어느 순간부터 거의 렌즈를 웬만하면 안 낍니다. 진짜 안경을 껴버리죠.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계가 깨워져서가 아니라 직접 몸이 잠을 다 잤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누리지 못할 엄청난 특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번역체라 조금 그렇지만 좀 더 순화하자면, 그러니까 알람 맞춰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양껏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어른이 됐을 때는 누리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쵸? 뭐 주말이든지 이럴 때 제외하자면은 평상시에는 알람 없이 자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좀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는 시간 진짜 아깝지 않아요? 난 진짜 아까워. 엄청 아까워. 제가 좀 약간 올빼미형 인간만큼 늦게 자요. 한 2시? 막 이때가 기본이고, 일어나는 시간이 늦을 때도 있는데 보통 어쨌든 자는 시간 다 합치면은 8시간은 절대 안 넘어요. 보통 6시간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주말이 되면 양껏 잔다는 거예요. 난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자는 건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잖아, 잔다는 게.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리 쓸데없는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간에 자는 시간을 아껴서 그걸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자는 것보단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 이런 거. 누구는 8시간을 자. 응? 나는 그동안에 6시간을 자고 2시간은 게임해. 이러면 남잖아. 내 인생에 남는 시간이잖아. 아무리 쓸데없는 걸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자는 게 너무 좋대. 전 조금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전 주말에도 무조건 알람 맞춰놓고 자요. 그래서 여튼 뭐 그런 여러가지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저랑 또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네요. 여튼간에 저는 또 쿨타임이 되면은 또 쓸데없는 생각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끝.